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 퀸 코인 맛집 사장 해째 세리입니다. 방송을 7시 한 50분쯤 켰는데 아마 알림이 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이 좀 껐다 켜졌다 이랬죠. 네. 보니까 저희가 트위터,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트위치 그리고 유튜브까지 이렇게 동시송출을 5군데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인가? 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유튜브 스트리밍이 지금 잘 안 되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것저것 좀 설정을 먼저 보다가 시간이 더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해결 못한 채 방송 우선 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데 이 유튜브 스트리밍 좀 설정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지금은 다른 컨텐츠,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은 나가고 있고 유튜브에는 요거 녹화되는 거를 녹화본을 동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아직 우리가 시청자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녹화본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해결책이 우선 당장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점점 늘어나면 그 실시간 스트리밍 자체가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보통 정규 방송은 직원인 껄무가 자주 열었죠. 거의 대부분을 여는 편인데 오늘 제가 연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껄무가 지금 몸살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사실 방송하기 힘들었을 텐데 좀 꾸역꾸역 참고 방송을 하다가 저녁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하고 해서 지금 약 먹고 자고 있는 중이고 제가 대신 방송 키게 됐습니다. 저도 막 방송 준비를 막 하다가 한 게 아니어서 약간 목소리도 지금 잠겨 있고 막 특별한 분석을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껄무가 분석하신 거를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요 며칠 사이 거의 100%의 거의가 아니죠. 100%의 뭔가 분석 적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석대로 가고 있어서 껄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거래를 잘 해내고 있고 저 역시도 껄무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기본으로 하는 것과 달리 저만의 또 다른 방법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둘 사이의 관점 공유가 늘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지금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뭘 더 언급할 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껄무 방송을 잠깐 봤어요. 근데 사실 코멘트 달 게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관점 공유를 할 때 저랑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특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어트로 분석을 하는 방식에 따르면 분석이 어려운 구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합 조정이나 WXYZ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쉽지 않은 구간들이 자주 나왔는데 최근이 좀 그랬죠. 최근이 좀 그랬고 다행히 껄무가 잘 맞춰주면서 이제 방송에서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왔는데 앞에 거를 껄무 걸 굳이 요약 정리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게 이제 오늘 오전 방송에 낮 방송에 이제 껄무가 올린 분석 그대로인데요. 큰 이탈 없이 이 방향에서 지금 벗어남 없이 차트는 흘러가고 있으니 혹시 엘리어트 파동 이론 관점에서는 어떻게 지금 차트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는지 좀 궁금하시면 앞선 껄무 방송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각종 플랫폼에 다시 보기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럼 뭐 타러 방송을 켰냐 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탭 자체가 이제 껄무가 방송할 때 키는 거고 제가 방송할 때 키는 차트인데요. 예전도 아니죠. 사실 지난주 일주일도 안 된 제가 올린 분석글과 잠깐 켜서 공유했던 이제 분석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서도 시나리오 2개 중 정확히 하나에 맞춰서 들어가게 됐었죠. 그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짧게만 요게 올렸던 시점이 한 요때쯤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 또 올렸는데 얼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이는 곳에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를 쳤다라고 말씀을 그때도 드렸는데, 그 각 분기점마다 약간의 고비를 보이긴 했지만 결국 파란 시나리오대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파란 시나리오대로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두 개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맞았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 이상을 그려놓고 거기서 공통되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가령 여기서는 저는 공통 구간을 상승, 하락, 상승까지를 공통 구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롱, 숏, 롱으로 발라먹을 수도 있었고, 혹은 이후에 알트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업비트 같은 데서 알트를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수 시점으로 잡아야 될지, 언제 매도 시점으로 포착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역시 제 분석이 맞았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서 향후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게 차트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첫 번째로 다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늘 언급하지만 이 바이낸스 BTC 차트에서 먼저 비트코인의 향방을 우리가 예측했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특히 현물 하시는 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의 향방이 크립토,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총괄 혹은 뭐 주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면 개별 알트코인 역시도 차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두 번째.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알트코인이 과연 이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같이 더 큰 상승을 보여주는 알트가 될 것인가, 어떤 코인이 그런 상승의 여력이 있는가를 오늘 막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진 못해도 오늘은 좀 유용한 도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고 오늘은 짧게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실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지금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지저항 구간들은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놨고,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쓰고 200일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토대를 확실히 갖춰 놓고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분석을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분석을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제 현재 관점은 당분간은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기서 전제는 급격한 하락이 한 번에 빵 하고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횡보와 상승을 반복하는 구조가 더 예상되는 시점이다. 최소 오늘 13일, 오늘부터, 오늘이 목요일이었으니까요. 13일인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그러니까 주봉 마감 전까지는 적어도 이 부근에서 횡보와 약간의 상승, 횡보와 약간의 상승,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차트다. 그 근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근거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차트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higher high, higher low 혹은 lower high 그리고 lower low, 이 두 가지로 분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현재 상승 구조다, 얘는 하락 구조다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higher high는 고점을 높이고 higher low, 저점도 높이는 방식의 상승 구조, 그리고 반대는 lower high, 그러니까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방식의 lower low, 하락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현재 우리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 금세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차트, 현재 차트에 대입을 해서 한번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최소한 근데 이 차트 구조를 파악할 때, 적어도 큰 틀에서의 구조를 파악하실 때는 반드시 1시간봉 이상, 그러니까 1시간봉, 4시간봉, 일봉, 주봉, 월봉까지를 파악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권장드리고요. 보통 우리가 해외에서 많이 쓰는 분석 기법으로
이 하이어 하이, 하이어 로우 혹은 그러니까 하이로우 구조를 파악할 때 1시간 내시경봉은 LTF, 그러니까 로우 타임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로우 타임 프레임 내에서도 나름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데이부터 먼슬리까지를 보통은 하이타임 플로우, 하이타임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를 우선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월봉을 제외한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상승 구조가 깨지고 하락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게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로그 차트를 일부러 틀어드린 거는 큰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일수록 로그 차트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 로우 하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상승 구조가 시작됐다고 판단을 했으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월봉 차트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주봉 이하의 타임프레임에서는 이 상승 구조는 적어도 깨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여기서 정확히 지점 하나만 그어서 보여드릴게요. 언제 그러면 깨졌는지는 정확히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분석하면 좋겠지만 최근 것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완연한 상승 구조였으니까 상승 구조 때 보시면 고점을 높였죠. 그리고 저점을 낮췄어요. 그리고 다시 고점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상승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 조금 더 작은 프레임에서 보면 상승, 그래서 고점, 저점, 고점 이후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고점을 갱신해야 상승 구조가 유지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여기서 하락 구조가 새롭게 형성됐다고 볼 만큼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면서 이전 저점을 깨버리고 상승 구조가 깨진 모습을 주봉 이하에서는 모두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신 이후에 현재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최초로 약 2달을 넘은 하락 구조의 형성을 다시 깨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 구조가 깨진 이후 새롭게 형성된 하락 구조가 2달 만에 최초로 4시간봉 그리고 일봉에서 하락 구조를 깨는 방식으로 새롭게 차트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하락 구조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락 구조가 깨졌다는 뜻이 곧 지금 당장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랑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락 구조를 깬 이후에도 상승을 하기 위한 힘을 축적하기 위해 횡보를 하거나 혹은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면서 오히려 단타꾼이라고 하죠. 단타쟁이들을 털어내는 방식, 개미 털어내는 방식으로 세력들이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는 이런 구조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확장 레인지라는 구조 또한 하락 구조를 깬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유형인데 요거는 제가 추후에 따로 한번 교육방송을 새로 찍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차트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결론을 다시 끝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저는 지금 당장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상승 구조처럼 보이는 횡보 후 상승, 이른바 계단식 상승 구조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 분석이 틀리는 무효화, 인밸리데이션 레벨은 대체 어디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인밸리데이션 레벨은 여기고요. 두 번째 인밸리데이션 레벨은 여기고요. 최종 인밸리데이션 레벨은 처음 그었던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상승 구조가 명확히 틀렸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는 여기가 깨졌을 때 한번 의심, 여기가 깨졌을 때 의심, 여기가 깨졌을 때 완벽하게 확정, 컨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제가 지금 그어드린 선은 이 첫 번째 인밸리데이션 레벨은 반대로 말하면 지지라인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선에 가까워 오면 오히려 매수를 준비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관점이다. 그리고 여기가 깨지더라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두 번째 구조가 있어 주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저는 여기서 조금 공격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분석의 인밸리데이션 레벨 3가지를 잡아드렸고 이 3가지가 깨지지 않는 한 저는 당분간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결론부터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껄무한테도 이야기했던 하나의 제 큰 관점이고요. 근데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당장 바이낸스나 뭐 비트겟이나 등등에서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업비트에서 현물하시는 분들이 접근성 때문인지 훨씬 더 많을 걸로 보여요. 질문 들어오는 것들도 봐서.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어디서 숏 잡고 어디서 롱 잡고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껄무가 방송에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저는 오늘 처음 말씀드린 두 번째, 그러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예측,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다시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횡보와 상승을 반복하는 이 구조는 알트코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을 받는 알트코인 중에서도 내가 어떤 알트코인을 사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라는 요 이야기를 두 번째 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잠시 물 좀 마시고요. 자, 우선 이건 공식처럼 좀 알아둡시다. 물론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진 않고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차트가 알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식 중에 이번 적용 사례에는 뭐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비트코인 차트가 상승하면 당연히 알트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사이에 몇 가지 매개 변수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다고 반드시 오르는 걸로 연결되기보다는 이 사이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 몇 개가 있다는 건데 그중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돌고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 자금 중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되고 있는 돈이 얼만큼 차지하는가. 그러니까 도미넌스니까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에 대한 지배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변수를 대입을 하면 상승할 때 이제 도미넌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도미넌스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상승은 고정시켜 놓고 도미넌스가 오르는 경우, 도미넌스가 횡보하는 경우,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케이스 때 각각 알트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리적으로만 딱 생각해 봅시다. 방금 도미넌스가 뭐라 그랬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했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지배력도 상승한다? 그 말은 알트코인한테 돌아갈 돈보다, 그러니까 원래 상승하면 자금이 유입되잖아요? 그 자금을 비트코인이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알트코인 어떻게 돼요? 횡보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두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상승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폭 상승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큰 상승에 도미넌스 큰 상승이 일어나면 상승보다는 횡보와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크다. 횡보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럼 하락까지는 왜 나오냐? 사실 이거는 극히 잘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소위 코인가에서 얘기하는 흡성대법이라고 하죠. 흡성대법이라고 해서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비트코인이 돈을 다 빨아먹으면서 알트에 있던 돈들마저 비트코인이 가져가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도미넌스는 횡보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횡보한다? 그럼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별로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지되고 있다는 소리니까 이때는 거짓 많은 알트코인들이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횡보하는 코인도 몇몇 있긴 하지만요. 하락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당연히 알트는 상승합니다. BTC 가격은 오르는데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일어나진 않는데요. 그러면 알트코인 축제라고 생각하시고 사면 됩니다. 근데 물론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고해 봐야 될 거는 결국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횡보와 상승을 반복하는 계단식 상승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죠. 이건 그러니까 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분석했다면 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매개 변수 하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도미넌스 차트를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알트 전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석도 섰을 거예요. 도미넌스까지 파악을 했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상승, 횡보, 하락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그러면 전체 알트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파악이 됐는데 그 알트 중 나는 대체 뭘 사야 되나? 뭘 사야 되지 나는? 이게 두 번째로 남습니다. 자, 오늘 이걸 전체를 다 설명하려면 2시간, 3시간, 4시간이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그래서 도미넌스 차트는 대체 어떻게 보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하면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차트고요. 심볼을 바꿔서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는 BTC.D를 치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차트로 만들어져 있죠. 그 말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역시 추세, 지지, 저항, 캔들, 엘리어트 다 적용이 가능한 차트라는 겁니다. 그러니 얘도 앞선 비트코인 차트처럼 차트 분석을 통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측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분석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요거까지 차트 분석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뭐하고요. 특히 이게 방송용 차트를 제가 따로 빼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보는 차트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 일로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비트코인 차트의 상승과 비트코인 도미넌스 사이의 관계는 제 분석상 함께 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경우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상승한다. 그럴 때는 알트코인들이 약간의 폭의 상승은 가능하지만 대상승은 불가능할 것이고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 흡성대법이 나올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알트는 떨어지는 케이스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흡성대법이 나오기에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심보다는 수많은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흡성대법이 지금 당장 나오기는 비트코인의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알트들이 횡보 후 약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그중 몇몇 메이저나 몇몇 눈에 띄는 설거지 코인들이 대상승폭을 몇 개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제 결론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과 횡보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럼 두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많이 지금 죽었고 지지저항 라인이 지금 충분히 밑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알트코인은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약간의 상승폭은 가져올 거다. 근데 이 약간의 상승폭보다 우리는 더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중에서도 날뛰는 몇몇 코인 대체 어떻게 고를까 합니다. 요게 가장 우리의 관심사죠. 자, 아까 비트코인 가격 설명했고 도미넌스 설명했고요. 그럼 대체 그 알트코인 어떻게 고를까?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분석 틀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공개를 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이기도 하죠. 떡상하는 알트코인 찾는 법.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도구 단 한 가지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면 모두가 돈을 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방법을 활용해 볼 가치가 매우 높다. 그중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인터넷 창을 켰습니다. 트레이딩 뷰는 모두가 알고 계시죠? 제가 방금 쓰고 있던 것도 트레이딩 뷰의 앱 어플이었고, 지금 여기는 트레이딩 뷰의 웹사이트입니다. 트레이딩 뷰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여기 상단에 차트, 마켓, 뉴스, 그리고 스크리너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리너는 말 그대로 스크리너인데요. 그중에 우리가 궁금한 건 암호화폐 시장의 스크리너니까 크립토 스크리너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에 대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걸 사용하죠. 스토캐스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RSI 특히 많이 보시고, 모멘텀 지표도 많이 보시고, MACD 레벨도 있고, CCI 보시는 분들도 있고, ATR, AO, ADX 보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하죠. 그걸 싸그리 다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싸그리 다 모아놓은 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잠재적인 코인에 대한 리스트를 한 번 추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이에요. 자, 여기가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 오실레이터 레이팅이라고 해서 그냥 이걸 다 종합해서 나온 결과, 그러니까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인의 현재 점수. 저 지금 팔아야 되는 코인인지, 사야 되는 코인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코인인지, 혹은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혹은 당장 스트롱셀 당장 팔아야 되는 코인인지, 아니면 사는 것이 매우 유리한 코인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예요? 가지고 있는 현물이 없다면,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스트롱 바이인 코인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서 스트롱 바이라고 뜬 거를 모두 다 살펴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이건 결국 오실레이터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실레이터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뭐냐? 이걸로 현재 분석이 불가능한 차트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분석이 가능해 보이는 애들, 그렇게 점수가 나온 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스트롱 바이 위주로 보시고 추려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이낸스나 혹은 세계적인 거래소,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계신다면 여기 있는 코인들이 어지간하면 다 상장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업비트는 지금 당장 한번 볼게요. 여기 스트롱 바이 중에서도 이게 팔콘 스왑 토큰이죠. 팔콘 스왑 토큰이랑 NA박스라는 것이 코인이 있을까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없죠. 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애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귀찮아 보이지만 사실 이 정도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질문을 반대로 반문해 보시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스트롱 바이에서는 특히나 업비트에 상장되고 동시에 오실레이터가 정확히 제공되고 있는 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이까지 내려와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 코인의 이름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도 뭐 이것저것 코인들이 새로 상장됐죠. 니어를 비롯해서. 근데 그때 상장됐을 때 이미 코인 시장에서 충분히 거래를 하고 계시던 분들, 그리고 많은 정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소식부터 언제 상장되는지, 그게 해외에서는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등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거래하는 거랑 뭐야 왜 오늘 갑자기 올라?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팁은 최소한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싹 다 한 번은 보셨어야 된다. 최소 한 번은. 이걸 싹 다 한 번씩 보면서 다양한 분류로 각 코인들을 분류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별 코인이라고 해서 어느 국가에서 발행하는지에 따라 또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NFT 코인인지 뭐 디파이 코인인지, 그러니까 코인의 종류에 따라서도 한번 분류해 보시고, 왜냐면 이게 나중에 결국 가격 상승의 메타가 어떻게 변동되는지가 그 코인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각 차트도 얼추 최소 일봉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팁입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 두 번째 팁은 간단해요. 그 중에서 이 지금 오실레이터가 상승 구조를 그려내고 있는 애들을 추려서 매일같이 아침에 리스트업을 해놓으세요. 메모장 같은 곳에. 혹은 엑셀을 만들어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리스트업 된 애들을 적어도 하루에 4번 이상은 모니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코인 오른데 라고 생각해보시다. 지금 누굴 욕하는 건 아니지만 보세요. 오늘 메디가 혼자 난리를 쳤죠. 대장 코인이 돼버렸는데, 업비트 상으로는 이 메디가 정확히는 오늘 하루만 봤을 때, 아니지 어제부터 봤을 때는 거의 한 17%, 거의 20% 가까이 수익률 상승분을 보여줬죠. 그럼 얘는 갑자기 올랐냐? 지 혼자 오르는 애냐? 아니면 아무런 근거가 없냐? 라고 하면 열에 9 혹은 8은 아닙니다. 그 전에 차트에서 이미 근거가 있었고, 우리가 미리 이런 스크리너와 코인 종류 분석을 통해 미리 골라놓은 종목이 있었다면 얘는 오르는 게 당연한데 하면서 드셨을 거예요. 근데 물론 열에 8, 9이라고 얘기한 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코인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김치 코인은 사실 메디도 그렇다고 보긴 하는데, 방금 샌드박스였군요. 잘못 봤는데 메디 같은 경우 오늘 하루 사이에 거의 40%였네요. 그러니까 메디 대표적으로 김치 코인 말하려고 했는데 딱 메디가 오늘 올라와 있네요. 대표적입니다. 김치 코인들은 차트고 뭐고 오실레이터고 테크니컬 어널리시스고 뭐고 간에 그냥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세력이 가장 움직이기 쉬운 코인이기도 하고, 많은 김치 코인이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실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팁이라고 하면 팁일 텐데, 아까 골라놓은 코인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아예 김치 코인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치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일정한 수익을 내긴 했습니다. 근데 김치 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 이후로부터는 그냥 그 출신국이 한국이면 기본적으로 차트를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업비트에서도 거래를 하긴 하지만 바이낸스에서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업비트에 있는데 바이낸스에 없는 코인을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로 지금 김치는 건드리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비트코인 차트 분석했죠. 비트코인 가격 예측했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예측을 해봤죠. 그리고 나면 알트 전체에 대한 시세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트 전체에 대한 시세를 파악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크립토 스크리너에서 오실레이터가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몇 가지 코인들을 추려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그 중에 뭐 하나만 골라볼까요? 사실 저는 픽을 해드리고 싶진 않아서 픽보다는 여러분들이 가령 도지 한번 볼까요? 도지 BTC 차트긴 한데 어쨌든 많은 상승 여력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도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입니다. 얘도 차트 분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알트가 차트 분석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차트 분석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차트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도 차트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기서 리스트업한 게 예를 들어 한 6개 정도 된다고 치면 그 6개에 대한 차트는 좀 최근 4시간봉, 1시간봉까지는 좀 빼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지지 저항을 받았고 어디서 상승분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떠하고 이 추세는 언제 깨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사실 사거나 팔면,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그냥 도박이죠, 사실.
그거 왜 굳이 코인으로 합니까? 뭐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도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도박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수백 년간 쌓여온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이걸 활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미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왜 얘를 무시하는지 오히려 반대로 물어봐야 되죠. 차트를 왜 보냐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결론은 골랐으면 마지막은 그 고른 코인의 차트를 살펴라. 특히 알트코인까지 내려왔다는 뜻이 비트코인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지금 피라미드로 살펴보고 있으니까 알트코인까지 왔다면 적어도 20일, 60일, 120일, 200일 선 같은 이평선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정도까지로 팁을 드릴게요. 제가 왜 알트코인 픽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 알트코인을 사고 파는 과정을 보여드리지 않냐면 하등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홀인의 시절이 있었을 거고 저도 공부하면서 수많은 방송과 책들을 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어떤 유명하신 분의 그 유료방 같은 때도 친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몇 번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픽이라는 게 오히려 픽 받는 사람을 망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도 본인이 찾을 수 없게 돼요, 나중엔. 근거 찾는 방법, 그러니까 소위 낚시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물고기만 몇 마리 던져준다고 우리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혹은 한탕이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사실 한탕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지금 차트 구조에서는. 뭐 여러분이 운이 정말 좋아서 작년이죠 벌써. 작년 4월까지, 그러니까 요 구간대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왔다. 그럼 그때 그냥 아무거나 넣고 그냥 잠깐 한 일주일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은 막 200%, 300%, 400%다 올랐거든요, 이때는. 이때였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비트코인도 그 나름의 차트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 나름의 차트가 신뢰도를 가질 만큼의 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알트코인 역시 그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야만 분석이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고, 지금은 그런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시장 구조가 너무 달라졌다 라는 걸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제가 낚시하는 법, 그러니까 굳이 방송 제목도 찾는 법이지 떡상하는 알트코인 알려드립니다가 아닙니다. 알려드립니다 이런 방송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그리고 그 중에 틀린 사람이 열의 9이라고 봅니다. 운 좋게 한두 개 맞추는 거죠. 근데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야죠. 돈을 벌어다 주는 물고기 한두 마리를 받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이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막 준비를 해서 한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말이 좀 막 새고 좀 꼬이고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알아놓는 껄무를 보면서 요거는 제가 해야겠다, 정규방송을 쉴 수는 없다 라는 생각으로 키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요약정리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 더 구체적인 알트코인, 그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은 이전 껄무 오늘 낮 방송만 보셔도 충분히, 그리고 어제 밤 방송만 보셔도 충분히 향후 일주일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가 사고자 하는 알트코인까지 내려가는 이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알트코인 차트만 보고 사는 것도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내려가면 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공부합시다 이거였고요. 저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분이라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즐겨찾기, 팔로우 등등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썰무가 조금 힘이 빠지는 게, 방송을 어쨌든 일주일 동안 계속 2주 동안
하루에 2시간, 2시간 한 서너 시간씩 계속 매일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청자가 늘지 않아서 조금 뭔가 탄력을 받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직접 듣고 반응해주시고 좋아요까지 해주신다면 뻘모에게도 큰 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언제든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차트 공유 같은 경우에는 저랑 껄무랑 종종 방송 대신에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립니다. 트위터에도 올리고. 링크는 하단에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실시간 분석도 받아보시고 이번 주 정규 방송은 아마 이게 마지막일 텐데 정규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 또 낮과 밤에 찾아올 예정이고 혹시라도 오늘이라도 내일 모레 주말 동안 뭔가 큰 변화나 알려드릴 게 있다면 급하게라도 방송 켜서 알려드릴 테니 급하게 키는 방송은 확실히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신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